코인 왕자입니다. 10월 달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11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달 동향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적으면 한 번에서 많으면 두 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간의 동향으로 전체 시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비트하고 이더는 지금 당장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알트코인들의 사이클을 좀 이해할 부분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알트는 못 가고 다 나머지 코인들만 올라가 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급 동향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스타트된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기가 항상 이래요. 비트부터 해서 그 다음 코인, 그 다음 코인, 그 다음에 제일 약한 코인으로 삥 돌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위 코인들이 나머지 코인들 다 갈 동안에 못 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날 때가 많은데 지금도 그런 시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하고 이더 쪽은 이번에 반등이 다 나왔고 수급도 잘 몰렸고요. 상위 알트코인들까지도 반등이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정받고 쉰다고 테더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가 지금은 다시 하위 코인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이클을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어느 정도 현재 시장이 이해가 될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포지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버추얼인데, 11월 1일 날 반등 나왔던 이 상승이 진짜냐 하고 검토해 봤는데 진짜 반등이었고요. 상승 단기 돌파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거래까지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좀 주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미나도 갑자기 조용했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잘 간 코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10월 10일 날 급락이 됐다가 10일자 기준인데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현재 한 3주 동안 눌린 게 단 이틀 만에 복구가 돼버리고 또 수급도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알트코인들한테 수급이 돈다는 거는 거짓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얘네 빼고 올라가는 코인들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벼운 코인들이 적게 갔냐 많이 갔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돈이 몰렸는지를 보는 겁니다. 돈이 몰렸는지. 그다음 최근에 이제 또 잘 못 갔던 바운스나 아니면은 알트 레이어도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지금 뭐 상위 코인들은 그렇게 반등이 강하진 않습니다. 비트 이더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보면은 그냥 하락후 눌리는 쪽이죠. 그러니까 일단 상위 알트들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못 갔던 또는 소외되었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반등이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셀러도 다시 한번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돈은 알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 이게 이제 누적 데이터가 좀 중요한데 최근 3개월 동안에 다른 시장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하위 코인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맞죠? 이거는 하위 코인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개념이나 시장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가장 적게 빠진 게 하위 코인 지수와 이쪽 방향이에요. 코인들은 빠졌어요. 이렇게 셀러가 이렇게 눌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갔단 말이에요. 깨고 또 내려가고. 근데 전반적인 지수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차트는 이렇게 깨지 않고 자기 유지를 계속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지수가 비트냐 이더 또는 뭐 메이저 코인들을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하위 지수가 너무나도 잘 버텨줬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방향에 대한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다 이탈이 됐습니다. 비트코인도 단기 이탈 형태가 발생이 됐고 상위의 메이저 코인들도 단기 이탈이 만들어진 반면에 하위 코인들은 오히려 반등 준비 포지션에 나온 이러한 코인들 개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뭐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봤지만 사실 뭐 저번 주에 나왔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본다 그러면 상당수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를 봐야 되는 게 이 코인이 뭐 좋다, 이 코인은 수급이 몰렸냐, 그걸 따지기보다는 알트 전반적인 시장으로
수급이 돌고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같은 경우에도 조용했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중소형 코인들이 갈 이유가 여러분들은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이게. 이유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논리도 안 맞고 현재 이걸 뭐 봐야 되는데 맞냐 안 맞냐, 뭐 거래소를 어디 걸 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알트코인들에 대한 반응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자, 스테이터스도 마찬가지. 많이 가진 못했어요. 지금 본 코인들 중에서 뭐 그나마 좀 올라간 건 버추얼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 간 게 없어요. 많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바닥에서 상승 전환, 단기 돌파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스테이터스면 뭐 앞전 지지선이 계속 깨지고 내려가고 한들 하루 만에 다 복구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거래량을 뿜으면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거래 대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왜?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여기를 우리가 보면 어떤 단순 저항이나 그런 개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지만 상위 뭐 알트코인들이나 중형 알트코인들처럼 기본적으로 또는 최소 이상의 거래 대금이 나타나는 그런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한번 그냥 반응이 나와버리면 급등으로 이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카브도 마찬가지. 그죠? 오늘 올라오는 코인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스트레스 홀드가 이벤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왜 알트 쪽으로 수급이 도냐? 무조건 나쁘다고 할 게 아니고 떨어지면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알트만 소외가 되었는데 이 소외되었던 과정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따지게 돼 있거든요. 잘 간 애들 다음에 얘가 가고, 그 다음에 얘가 가는 순서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과거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면 같이 가야 돼요. 그 같이 가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근데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가고 얘가 간 다음에 순번이 삥 돌게끔 돼 있는데 그럼 얘네 갔으니까 얘는 못 갔으니까 무조건 죽었다. 그렇게 따진다면 21년도 불장도 없어야 되죠. 예, 그런 존재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어떤 상승,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 수급 쏠린 쪽은 중소형 코인들, 즉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알트코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급부터 상승, 그다음에 방어 비율이 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그 중소형 지수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좀 뜸했던 코인들, 뭐 바닥에서 많이 눌렸다가 못 간 코인들도 오히려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라도 조금씩 비추어 주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고, 자, 그다음에 오늘 비트코인은 반등이 예상이 돼요. 오늘도 십자 도치 형태로 있지만 9시 이후가 되면은 전체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단기 반등으로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 해외 거래소도 동일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 현재 있는 가격대가 어, 약 상승까지 1% 정도, 1억 6,570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거래소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한 0.8% 정도 되는데 국내 거래소하고 0.2% 정도 갭 차이가 나니까 그냥 넉넉히 1%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추가 시세까지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검토해 놓고 종가가 어떻게 가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번에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주도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 반등만 잡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가 떨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방금 선을 그었던 자리처럼 단기 저항이 맞고 떨어질지, 그 자리가 뚫리면서 큰 시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 그 10월 한 셋째 주부터 어 지금 넷째 주, 그다음에 11월 초 이렇게 온 시점부터 다 따지게 되면 최근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중소형 코인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한번 조정이 나오고 수급이 갑자기 테더로 확 들어갔을 때 전체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 알트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면 테더로 갔다가 아니면 알트입니다. 이게 비트나 이더로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최근 그 내역에서는. 그래서 한 달치를 놓고 계산한다 그래도 비트한테 돈이 쏠리거나 이더한테 돈이 쏠린 건 없습니다. 왜? 다 8월 달에 끝났어요. 어느 정도 상승이. 그래서 그 이후에 돌고 도는 수급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테더로 안 들어간다면 알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오늘 저녁 라이브 방송 때 추가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